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로 완연하게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뉴욕 증시, 특히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다시 만들고 있고요. 이런 힘에 더불어서 국내 주식시장도 강세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수급도 좀 약화됐었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이게 좀 리스크가 컸었어요. 채권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부터 해서 성장형 종목들 국내 주식시장 포함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위축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점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거기서 약간 정체가 됐었다가 목요일 시장부터 본격적으로 좀 액션이 추세를 그려가는 흐름. 그래서 다음 주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이러한 좋은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식시장 평균에 비해서 더 탄력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기분이 듭니다. 자, 지수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먼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언제 저점이었나요? 3월 9일날 저점이었죠. 3월 9일날 저점 이후에 몇 포인트나 올라왔나요? 3월 9일 저점이 877포인트입니다. 거의 1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이날 제가 긴급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긴급 투자 전략 어떤 내용이었는지 짧게 한 30초 정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저점을 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점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가 좀 오늘 증시 현황 판단에 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우 높은 증시가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다소 높은까지는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저점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월 9일날 촬영해서 3월 10일날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3월 9일날 종가 이후에 저점을 확인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강한 기조로 코스닥은 돌아왔고 며칠 정체됐지만은 지난주 투자 전략 보셨죠? 지난주 투자 전략 국내 주식 시장이 반드시 이제 간다는 이유에서 투자 전략을 전해드렸고요. 일단은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탄력적이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비해서 덜 하락하고 있었었죠. 덜 하락했다 보니까는 회복하는 데 있어서 탄력도도 코스닥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 탄력적인 흐름으로 분명히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이유들도 있을 거고 물론 그 이유들을 반대되는 내용의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가 할 수도 있어요. 존재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꼭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투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거는 이제 개별 종목 한 종목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 물론 삼성전자 비중이 높겠고 그 아래로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차 이런 비중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선순환 고리로 해서 그들 종목과 연계돼서 상승폭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그때 처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미국 채권 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투자 전략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상승시장에서 금리 인상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조정 이유지만 단기 조정 이후에는 그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왜 나타나죠? 너무 단순해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데, 돈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을 투자자들이 해칭할 수 있는 거는 화폐와 다른, 예를 들면은 미국이라고 친다면은 미달러 달러화 표기 자산을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그렇다 보면은 또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화폐에 돈을 들고 있을 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류의 코인, 대체 화폐나 상품들에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건, 그거는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수단으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투자 수단, 부동산, 이를테면 한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던 거고, 그 현상이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제한하는 어떤 액션이 없는 한은 계속된다는 거죠. 지금 각국 정부에서 그 유동성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액션을 명확하게 펴다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투자자들이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 수단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지 될 것은 저평가입니다. 자, 주식, 비트코인, 이런 투자 수단들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단순 시장만 놓고 안정성을 따진다면은 뉴욕 증시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이후에 시장을 전체를 본다면 코스피는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오히려 코스닥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코스닥은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봤을 때 물론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아이러니해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코스피 종목에 비해서는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 자체가 리스크죠.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따졌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코스닥이 나쁘고 코스닥이 현저하게 덜 오르고 아니면 덜 오르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장세에서 코스피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들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들 종목 시가총액이 큰데 저평가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2배, 3배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2배, 3배 오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의 폭등은 가시화가 되겠죠. 자, 2월 10일에 보내드렸던 추천주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2월 10일에 녹화해서 11일날 보내드린 것 같은데 투자 전략에서의 추천주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KB금융도 조금 더 높을다는 위치 그닥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성장성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작년에 자동차주를 보듯 은행에 우리은행이 업계에서 도약하던 시기 한
15년 전부터 해서 10년 전, 15년 전, 10년 전 이때 전략은 문턱을 낮추자. ATM기를 엄청 늘렸고 바로 문 열고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웬만한 데는 다 수도권에서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점포수를 늘리면서 문턱을 가깝게 한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성공적인 전략이었죠. 그렇지만 그건 이미 옛날이죠. 스마트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기, 젊은 층만 스마트폰을 쓰고 오히려 투지폰이 더 많은 그런 시기들. 지금은 달라졌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합니다.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전체 은행 산업에 어떤 숨을 불어넣고 순이익 마진을 높일 수 있는 큰 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성장성은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반영이 안 됐다. 자, 그 은행에 대한 은행 업종, 은행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문턱이 낮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모바일 뱅킹을 아무래도 훨씬 많이 할 건데 이제 모바일 과거에 돈만 보내는 돈 보내고 받는 모바일 뱅킹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 대출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성장성이 평가가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KB금융에 대해서 추천을 했었던 거고요. 자, 그 추천했던 이유에 45,000원 그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번 주에 56,000원까지 찍었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흐름을 보였었던 거죠. 근데 은행주도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눈덩이처럼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더 크죠. 지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코스피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KB금융지주가 지금 5배, 6배의 PER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뱅킹과 관련된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되어진다면 실제로 PER 10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생기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의 버블까지도 만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시동이 걸려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도 잘 짜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물론 성장주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기업의 가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오늘 추천주를 빨리 말씀을 드릴게 아까 그냥 바로 보였어서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연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오늘 특별히 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6%나 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주중에 금요일날 녹화가 아니고 이게 수요일 녹화다 화요일 녹화였으면은 좀 더 좋은 기회였을 텐데 오늘 올라버렸네요. 좀 미리 얘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의 지금 이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만은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자동차업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어요. 전기차 시장, 테슬라가 쏘아올린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치, 이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분명히 열광을 할 겁니다.
테슬라에 부여되고 있던 성장성이 반드시 기성 자동차 업체로 넘어올 겁니다. 분명히 테슬라 계약했던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를 계약했던 사람들이 많이 취소할 거예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는 무너질 거고, 이 취소 주문을 한 부분은 기성 자동차 업체의 예를 들면은 기아 EV6라든지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차량 완성도 측면에서 테슬라보다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펙, 그냥 눈에 보여지는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면 소비자들은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테슬라는 전기차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평가받고 주가가 거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고 미래 우주 산업이라든지 하이퍼루프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반영이 되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거는 그래도 자동차였다는 거죠. 자, 지금 현대차의 실적, 올해 실적 영업이 했을 때 11배의 PR입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제 생각에는 20배를 넘어가는 평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장에 계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계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죠. 어떤 계기로 폭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생길지. 애플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현대차가 애플카 한다고 그렇게 남는 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구태여 하나하나가 그게 성장 동력은 꼭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간다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현대차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22만원 선인데 저는 40만원 수준의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뿐만 아니고 기업의 가치도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의 가치며 반영이 많이 안 됐죠.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추천주 만나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즐겨 했던 우량주들이 배신을 쳤으니까. 근데 주가는 계속 오르지만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연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었고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먼저 관심을 가져야죠. 먼저 가야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제가 투자 전략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을 때 미리 움직이셨다면 이런 방향적으로 이미 수익이 많이 올라왔을 거고요.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기회입니다. 하루 이틀 코스피가 다음 주 초에 하루 이틀 조정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회겠죠. 자, 파동은 있으니까 파동 따라서 하루 이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니까. 빠르면 다음 달에 올해 최고점을 넘을 수도, 이번 달이죠. 이제 4월 오늘이 2일이니까요. 네,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